민주당은 지금 경선 연기론 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우선 전재수 의원이라고 부산 쪽인데 친문의 핵심이죠. 인사죠. 지난 4일인가 이렇게 6일이네요. 6일 전재수 의원이 9월 경선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11월로 미뤄도 어떤가 하는 말하자면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다수 이렇게 관치 거는 사람들은 그게 친문의 속셈을 전재수 의원을 통해서 흘린 것으로 이렇게 언론한테 내비친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논리로 봐서도 이미 우리는 9월에 선출해 놨는데 국민의힘은 11월에 선출하면 그동안은 뭐고 그쪽 경선하는 거 구경이나 할 거냐. 지난번 재보선 때 박영선 혼자 있으니까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단일화되는 거 그것만 구경하다가 그런 뭐 논리도 세우고 있고 또한 뒤늦게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뭐 김두관이라든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임종석, 이광재, 뭐 이인영 여러 사람들 또 충남지사도 뭐 이렇게 박용진 의원도 뭐 참여한다 같던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 촉박하다. 지금 9월에 하려면은 7월부터는 거의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전국 돌면서 뭐 해야죠. 그러기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조금 시간을 주자는 논리예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재명 지사 핵심 민영배 의원 그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성호 사장입니다. 그게 1등하고 나머지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여권 내에서는 1등 아닙니까? 아주 현격한. 다른 사람들 다 합쳐도 안 되니까요. 한 사람만 못 오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5분 후도 모르고 5분 전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재명 지사가 만일에 낙마한다면 이거는 진짜 공든탑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을 갖다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빨리 경선에서 그게 뭐 나중에 국민의힘의 어떤 이벤트 효과 그거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지사는 뭐라 그래도 TK거든요. 안동 그쪽이고 지금 그 외에 지금 주자들은 거의 호남이 많지 않습니까? 이낙연, 뭐 정세균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호남의 민심이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리고 또 친문, 대깨문의 또 그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깨문이나 친문들은 아직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죠. 들과 그 가신들의 운명이 과연 그대로 있을까? 이재명 지사의 하는 걸 보면 사이다 같은 발언, 지금은 집권자가 아니니까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끝이는데 만일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 우리 봤잖아요.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도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정권의 생리는 아버지 영조대왕은 사도세자 아들도 죽이는 마당인데 정권이란 권력이라는 건 있죠. 공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후임 정권은 전 정권을 밟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조금만 잘못하면 구관이 명관이라 그러면서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가끔은 있죠.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밑에 총리를 한 이회창보다는 차라리 DJ가 되는 게 낫다고. DJ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적이 낫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 쉽게 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가 어떤 믿음성을 못 주는 캐릭터는 맞아요. 그거는 진보가 볼 때도 그렇고 보수가 볼 때는 뭐 완전히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데 진보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을 해도 국민의 뜻이라면서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걸 뭐 폄하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워낙 정치 역정 그리고 변호사 될 때까지 역정이 있죠.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순간순간에 큰 결단에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단의 순간이 오면 신뢰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거에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때문에 그 지금 친문들도 친문이 살아남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 좀 믿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후발 주자들 예. 이 어떤 자기 입지를 갖다가 굳힐 수 있는 기회, 친문 대깨문과 호남에 발판을 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이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반 이재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재명 아닌 예. 에서는 경선을 좀 해가지고 조금 두고 봐야겠다는 거거든요. 뭐 근데 양쪽 논리가 다 맞아서 네. 그냥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그 이 경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경선이 늦어지는 데 따른 위험 부담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문 세력이 어떻게 네, 어떻게 모르지만. 바뀔지.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뭐 경선을 늦출 수도 있고 뭐 그대로 할 수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 재보선 때도 네. 자기들 편의해서 당헌을 고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180일 전에 네, 한다고. 하자고 다 했는데 그걸 또 쓱 고치면은 국민들이 좀 뭐랄까 불신이랄까 아니, 믿을 수 원래 없는 원래 정당이구나. 안 믿었는데요. 뭘? 예. 그런 측면들이 아니 있지 이번에 않겠나. 그 재보선에서 그거는 정말 그 누가 그렇게 명분도 없고 표현했더라고요. 실리도 못 얻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만일 후보를 안 냈으면은 그 실리는 잃었지만은 명분은 있다. 그 참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 말이라도 들었을 건데 다 떨어지고 명분도 잃고 그러니까 다 잃은 거죠. 그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낙연이 지금 5%까지 그렇죠, 그렇죠. 6%까지 지지율이 갤럽 조사상 떨어졌다. 그분도 뭐 서울 왜 본인이 예. 당대표 때 그 당대표 때. 그 당헌을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편법으로. 그러니까 그 뭐 그분도 서울법대도 나오고 그다음 동아일보 기자하셨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참 여러 가지로 신망을 받았는데 거기서 당 대표 되면서 어떻게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지시가 아니라 대깨문의 눈치를 본 거죠. 그게 지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 잃고 그 사실 대선 주자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 총리까지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다 이런 꼴이 됐죠. 그래서 지금 모 교수님 말씀대로 그 이번에 그 경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유불리가 다 있죠. 그 말씀대로 일찍 해놓으면 나중에 그 국민의힘 경선 그 구경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벤트 효과로 또 그리 관심이 쏠릴 건데. 그런데 그건 좀 다르죠. 11월에 한다고 해도 3월까지 시간이 이번에 재보선은 워낙 짧았고요. 기간이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걸 떠나서 공당이라면은 그리고 집권당이라면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고 원칙을 따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더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공당에 한번 해놓은 말, 그거는 해놓은 말 정도가 아니고 당헌에 정해져 있는데 정당에서는 헌법이죠.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뒤집으면 당헌을 만들어요. 딴 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걸 떠나서 9월 달에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런 게임의 룰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 동의를 동의가 받아야죠. 돼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그것도 이런 마찬가지고. 것도 동의를 받아갖고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다 차지해버리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라는데 선수가 전부 다 양 팀 다 모여가지고 그쪽 팀이 아무리 실력이 없더라도 그래 룰을 정해야 되는데 한쪽이 다 정해버리니까. 최근에 양정철 네.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서 원래는 9월쯤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제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이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때쯤 들어오지 않겠는데 얼마 전에 들어왔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본인들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몇 차례 만난 것 같아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는 뭐 자신들의 캠프도 물론 뭐 구성이 돼 가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지금 네. 민주당의 대주주고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외교안보 쪽에는 문정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그렇죠. 이분도 또 지금 이재명 측에 무슨 평화통일위원장인가 그걸 또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싫든 좋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은 없는 것 없죠. 아니냐.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친문 세력과 이재명 간에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내느냐. 과거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그 대선 앞두고 10월인가 만나고 네. 단판을 지어가지고 타협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MB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만 남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 사실 더불어민주당 아까 우리가 이제 경선 연기 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호남 출신 후보 이야기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때까지 대선 필승 공식은 영남 후보를 내서 영남표를 상당 부분 갈라놓고 그다음 호남표를 다 차지한다 하는 걸 공식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고 DJ도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왜냐하면 DJP 연합 해가지고 그 박태준 총리까지 이렇게 그 표를 갖다가 가져오겠다 했는데 거기는 좀 약했고 뭐 DJ가 워낙 그 개인적인 그 흡인력이 강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제 그렇죠. 생각에는. 예, 그래서 어렵죠. 그런 면에 볼 때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전 총리가 사실 대통령 되기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그 난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호남을 제한 다른 지역의 반호남 정서를 극복하느냐. 엄청난 업적을 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예. 그건 PK 아닙니까? 예. 그다음 조국 예. 그것도 PK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아마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저게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끝까지 하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대권 후보의 반열에 만들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교섭밖에 안 했으니까 어떤 장관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니까 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두 분 다 뭐 다른 일로 낙마 비슷하게 됐죠. 조국 장관은 낙마한 거고, 김경수 지사도 뭐 저기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제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국민적 지지도 일정 부분 있고, 그 다음 TK지만 영남 사람이고, 여기를 내세우는 게 그나마 내년 대선에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기 전에 거의 그때는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다 봤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면서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어느 기관에 따라 다르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대항마로서는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뭐 친문 관계,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지분 인정, 그 다음 이 정권 바뀌고 나서 어떤 그 형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그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친문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선에 그 어떤 정치 구단들이 양정철 뭐 이런 분들이 그리 가는 거죠. 이게 만드는 이것밖에 없다. 지금 우리 정치 전문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 쪽으로 모이지 않으면 이거는 질의멸렬한다. 아마 그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이 전 대표라든가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해찬 전 대표가 양정철도 급거 귀국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판을 짜야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양정철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다른 대권 후보들은 안 만나고 왜 이재명 경기지사만 몇 차례를 만났겠습니까? 뭘 쑥닥거렸겠어요. 뭐 앉아가지고 뭐 농담할 일은 그렇죠. 없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아나갈지에 대한 좀 큰 틀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청와대라든가 여권의 핵심들, 그러니까 친문 핵심들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가 누가 되냐를 A, B 네. 안을 짜놓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걸 생각했겠죠. 예. 어쨌든 좀 민주당도 경선 연기를 놓고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내용으로 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는 있습니다만 내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